자, 오늘부터 경영전문대학원 2023년도 상업론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안영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자료, 오늘은 전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저를 도와줄 이양효 조교와 같이 역할을 어떻게 분배해서 할지, 수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얘기가 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 내용이나 이 난이도는 가급적 굉장히 평이하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은 되게 따라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중에 특히 이양효 조교가 이메일을 통해서 저를 대신해서 과제, 그다음 내용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할 것입니다. 잘 따라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중국어 공부를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중국어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서 중국어로도 몇 마디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공유된 PPT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왼쪽에 있는 화면은 저의 제자, 여기가 제자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자 이름이고요. 제자 이름이 이제 희목이라는 학생인데, 희목이라는 학생이 그 바드에다가 바드에다가 저의 인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인성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난 나쁜 말이 나올 줄 알고 굉장히 걱정했는데 의외로 나쁜 말은 별로 없어서 그렇고요. 오른쪽은 오른쪽은 기업에서 제가 실제로 강의했을 때 바로 한 달, 두 달 전입니다. 강의했을 때 기업에서 평가받은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한세 실업이라는 기업은 세계에서 한 2, 3위 정도 합니다. 2, 3위 정도 하고 어, 2, 3위 어떤 걸 하냐면은 의류, 의류 OEM, ODM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실제 임원들 또는 차세대 리더들 대상으로 MBA 과정을 진행했을 때 평가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기업에 가서 강의할 때나 되게 무섭게 가르치는 편입니다. 어찌됐든 저는 최선을 다할 거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한 학기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지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계획서는 아마 중국어로 이양효 조교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디테일하게 끝까지 전달이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건 아마 전달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강의 계획서 보시면 왼쪽에 여기 이쪽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져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과서, 즉 주 교재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업과 관련돼서 가리키는 거가 어느 대학원에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건 실제로 같이 창업을 해보면서 진행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학기에는
왼쪽에 있는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고 실제로 제가 가리키고자 하는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제가 MBA든 또는 글로벌 MBA든 또는 기업에 가서 MBA를 하던 MBA 과정을 가리키던 거의 유사하게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나오는 것이 MBA, 창업론에 필요한 MBA뿐만이 아니라 전략 또는 마케팅 모든 과정에 공이 필요한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기본 과제와 오른쪽에 제가 주로 가리키는 것 두 가지를 믹스해서 가리킬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교재, 중국어로 번역된 교재를 이해하고 두 번째, 오른쪽에 제시된 내용을 영상과 그다음에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내용을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외부로 듣기 때문에 실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냐 안 하냐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참여율입니다. 그래서 매주 각각의 과제가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잘 과제를 제출하냐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수업 시간에 거기에 대한 질문, 질의응답을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냐가 두 번째 성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 내용 보시면 우리 이양효 조교가 교수를 대신해서 자료를 번역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자막을 달아서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과제를 제출을 요청을 할 겁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여러분은 우리 이양효 조교가 올린 강의안 또는 동영상을 미리 보고 수업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출된 또는 제시된 자료와 동영상에서 그것을 보고 각각 질문을 하나씩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질문과 토론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양효 조교한테 네 가지 파일을 기본적으로 공유를 할 겁니다. 하나가 첫 번째 큐티안 교수의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경영 전략과 마케팅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프레임워크입니다. 여러분은 저랑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서 저의 수업을 받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특히 MBA 수업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지식에 대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가 전달을 하냐가 여러분이 앞으로 MBA를 마치고 어떤 일을 하던 또는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하던 가장 중요한 틀이라고 생각이 하기 때문에 저 프레임워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학습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창업론이기 때문에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CES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연초에 열리는 CES에 데뷔해서 수상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몇 가지 대표적인 기업들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우리 이양효 조교 선생을 통해서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한국의 스타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노하우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 나가서 시작을 하는지, 성공적인 시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내용 이해하고 질문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동영상입니다. 이거는 기업가 정신 동영상인데요. 기업가 정신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왜 창업론에서 그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 역사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태동해서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그런 기업가들이 그 나라의 부를 이루어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중국에도 이런 좋은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가 정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그 과정 중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번째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 캔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넘버 원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는 첫 주에 요거에 대한 첫 번째 내용들을 설명하겠다는 뜻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 캔버스 BMG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나온 창업 또는 신사업 구축과 관련되거나 또는 새롭게 런칭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의 모델입니다. 즉 여기서 모델이란 말은 위에서 얘기한 프레임워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다섯 번째가 저희 기본적인 교환 파일로 제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 파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다섯 가지가 매주 유사하게 제공이 됩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미리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나는 어떤 질문을 할까? 또는 나는 이런 내용으로 토론을 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 이양효 조교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시면 그 주에 과제는 제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질의하고 질문하시고 서로 디스커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양하게 창업론 부분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정답이 수학이나 물리, 공학처럼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의견이 어떤지, 다른 이의 의견은 어떤지를 듣고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부분에 많은 참여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의 강의 계획서는 이번 학기 중간고사 때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후반부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후반부에도 마찬가지로 왼쪽에는 기본적인 저희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는 여전히 가장 필요한 전략과 마케팅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질문하고 서로 해답을 구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기업에서의 강의,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의 강의, 공통 어디에서 제가 강의를 하던 한국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강의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교환서부터 차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세 단어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시작이 첫 단어가 절실함.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 절실함. 그 다음 두 번째가 관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실행입니다. 이 절실함을 어떻게 느끼냐. 즉 만약에 우리 MBA로 비교해서 얘기하면 MBA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 또는 MBA 수강을 하거나 이럴 때 MBA 과정을 신청했을 때 여러분들이 절실함을 좀 가지시고 신청을 하시면 그 마음을 졸업할 때까지 유지하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관찰입니다. 만약에 MBA로 놓고 본다면 작게는 또는 좁게는 같은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 또는 미국 학교 또는 한국 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MBA만 놓고 봤을 때 얘기입니다.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실행입니다. 실행은 실제로 행하는 거죠. 실제로 행하는데 매번 이게 맞을 수 있을까요? 매번 내가 실행하는 게 옳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창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사업도 마찬가지. 이 세 단어는 제가 한국에서 기업 경영과 컨설팅을 약 25년간 넘게 해왔습니다. 25년간 넘게 하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삼성전자에서 강의할 때나 또는 LG전자에서 강의할 때나 어떤 기업에 가서 강의할 때도 항상 제일 먼저 사용하는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절실함 옆에 해당되는 기업 두 개를 한번 넣어 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어디가 더 절실할까요? 그죠? 그러면 각자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저는 만약에 LG전자가 더 절실하다고 판단을 한번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두 번째 관찰이었습니다. 뭘 관찰을 할까요? 바로 고객과 경쟁사의 변화에 대해서 관찰해야 되겠죠. 이 밖에도 물론 기술의 변화, 그죠? 기술이 어떻게 흐르는지,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논의를 간단하게 추격하기 위해서 고객과 경쟁사를 관찰한다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실행입니다. 세 번째 실행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지금 타이핑을 한다면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패의 자산화라고 써놨습니다. 어느 기업에서도 실패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런데 그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시키냐가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 문화가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중국 기업을 컨설팅을 한 적은 없어서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 내부에서 평가하고 리뷰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은 실패를 이해해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자산화하고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격려해서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여전히 또 많은 한국의 기업들 중에서는 실패를 비난하고
그 실패한 개인 또는 실패한 팀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렇게 책임을 묻게 되면 어떤 조직도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하고자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산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절실함 관찰, 실행에 대한 세 가지 예를 들어봤고요. 요번엔 만약에 그 옆에 절실함 옆에 차이나, 중국과 USA, 미국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디가 더 절실할까요? 심각하죠. 그죠? 흔히 차이나와 USA, 즉 중국과 미국을 G2라고 얘기합니다. G2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G2로 가기 싫어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국가의 성장,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 이런 부분의 절실함은 어느 나라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끌어가는지는 그 나라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도 중요할 겁니다. 그 관점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절실함에서 차이나나 USA 관점에서는 어디가 고객이고 어디가 경쟁사인지 또는 어디가 고객이고 어디가 경쟁 국가인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실행을 할지. 그렇죠? 네. 지금 현재도 아마 오늘 저희가 수업하는 이 시간에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또는 경쟁 여러 형태로 제시될 겁니다. 무역에서의 분쟁 또는 정치적으로의 갈등, 군사적으로의 갈등 고조. 한국은 그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자칫 심각해질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MBA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토의해보고 논의해보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두 나라가 지금 G2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끌어갈지 수많은 나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국과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될지 경쟁과 협력은 어떤 부분에서 경쟁하고 협력해야 될지 또는 중국과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이에 또 한국과 일본은 어떨지 여러 가정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의 변화가 기업 창업 또는 기업 경영에 덩달아 반드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의미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업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은 기업 성장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부터 향후에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모든 기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의 성과를 나타냅니다. 누구나 원하는 게 이렇게 성장하는 곡선을 그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점선으로 나타낸 이 지역, 이 부분, 이 부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름을 붙인 존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즉 저는 여기를 BND 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저 BND 존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왼쪽으로
성장하는 모양으로 모든 기업의 성장 곡선을 그리고 싶어 할 겁니다. 거기 이름을 제가 B&D 존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B&D 존은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하며, 여기서 보다 나은 경험을 영어로 superior experience를 제공하며 경쟁사와의 확연히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체험하게끔 해주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네모 박스, 이 존, B&D 존으로 들어가려면 두 장의 티켓이 필요합니다. 두 장의 티켓이, 한 장이 바로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better에 해당되는 티켓이고요. 또 하나가 경쟁사와 확연히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너는 또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여러분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이제 MBA 과정에서 공부를 통해서 보다 나은 성적, 성과 또는 퍼포먼스를 낼 것이고요. 그 이후에 MBA 이후에 어떤 산업을 살 건지, 어떤 삶을 살 건지 고민할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그림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앞으로 제가 만드는 여러 자료에 이 그림이 많이 사용될 겁니다. 자, 고민하죠. 그렇죠? 나는 23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 애프터 MBA 이후에 내가 보다 나은 경험을, 나를 원하는 기업이나 또는 학교나 연구소에 어떤 걸 제공할지, 그리고 나와 유사한 사람들 중에 내가 더 뛰어난 건 뭘까, 그거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도 이렇습니다. 기업은 이렇게 시작해서 성장해서 넘어갑니다. 여기를 예를 들어서 1단계라고 하고, 여기를 2단계라고 하고, 여기를 3단계라고 하면 마지막엔 4단계가 되겠죠. 우리 기업은 또는 어디에 근거하는지, 위치하는지 궁금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개인도 어디에 위치하는지 중요하죠. 그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교수님 저는 성장 안 할래요, 이러면 뭐 할 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 강의에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들은 종교적으로나, 그죠? 네, 자기 철학적으로 그렇게 지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 왔을 때, 이쯤에 왔을 때, 이쯤에 왔을 때 어떻게 더 성장할지를 이 그래프의 화살표를 가지고 만약에 붙인다면 이쯤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성장할 건지, 그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어떤 포인트로 MBA를 통해서 내가 나아갈지,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내용에 대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보면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 페이지,
스트래티지 마케팅 플로우라 그래서 제가 이거는 25년간 제가 해오면서 가급적 한 장으로 정리해서 전달해 주자라는 취지로 제가 만든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저한테 창업론 오늘 올해 요번 학기 저랑 인연이 돼서 이 시간을 맞이했는데 그중에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뭡니까라고 저한테 만약에 한 장으로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한 페이지를 완벽하게 이해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다른 과목들, 그게 전략 과목이 됐던, 그게 마케팅 과목이 됐던, 또는 기업에 가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저보다 이걸 더 디벨롭 시켜서 더 나은 또 새로운 버전의 것을 추가하거나 이러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료도 아마 우리 이학요 조교가 중문으로 번역을 해서 전달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수업 듣는 게 힘드시겠지만, 그죠? 제 수업에 조교를 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학요 조교가 저를 대신해서 이메일로 설명하거나 또는 뭐 위챗으로 설명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저를 대하듯이 각별하게 주의해서 잘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친구로 시작을 합니다. 소비자 또는 고객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소비자와 고객에 대한 구분은 별도의 시간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만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니즈가 있을 거예요. 니즈. 그다음에 이 사람의 원츠도 있을 겁니다. 니즈하고 원츠, 그다음에 디맨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수업 시간에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전체적인 구성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니즈에는 이 니즈, 두 니즈, have 니즈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unmet 니즈가 있습니다. unmet은 영어 meet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 비즈니스 데피네이션. 그 다음 미션과 비전. 미션과 비전에서 많이 던지는 질문은 What is our business? Who is the customer? What is the value to the customer? What will our business be? What should our business be라고 해서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지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창업도 가능한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요 두 에어리어는 별도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빼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끝나고 마지막 부분 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키워드, 두 박스에 있는 키워드 중에 첫 번째, 요 박스, 요거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할게요. 빨간색으로 한번 갑시다. 빨간색으로 두께도 약간 두껍게 해서요. 그죠? 네. 요 부분은 여기 있는 단어 ESG, MBN, QA 대 EFQM, 식스 시그마 대 린, 크리에이티브 대 디자인 또는 트렌드 앤 시나리오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는 하나씩만 제대로 공부해도 컨설턴트로 먹고 사는데 평생 지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 MBN, QA나 EFQM도 마찬가지고요. 식스 시그마나 린, 시그마 또는 린 경영 방법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것과 디자인하는 것, 그다음에 트렌드 앤 시나리오에 대해서 각각의 언어가 아니라 단어와 내용, 역사적 배경, 실행 방법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안다면 어, 중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저것만 가지고 있어도 저거에 대해서 컨설팅 교육만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건 뭐냐? 오른쪽에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해서 약간 두껍게 하고요. 그죠? 여긴 뭐냐? 다가오는 최근의 트렌드 중에 중요한 트렌드만을 뽑아놓은 겁니다. 제일 위에 파괴적 혁신, disruptive innovation, 그 다음에 sustainable innovation, 연속적 혁신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decrease in consumer, 소비자 또는 인구 구조, 소비 계층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세 번째, one person household는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한다라는. 그 다음 네 번째, 100 years of life는 너무 오래 살아요.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 그 다음 다섯 번째, 메가시티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도시는 커지고, 그죠? 2050년 전 세계는 어찌됐든 인구의 60% 이상이 시티, 도시라는 곳으로 살고자 합니다. 아마 중국도 이런 유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absolute value 대 relative value, 즉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에 대한 것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옴니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는 다양한 경로의 형태로 정보를 얻고 마지막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채널들이 너무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다양해진 소비자 또는 고객의 구매 행태를 반영해서 기업은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으로 갑니다. 이번엔 여기를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보면 패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5 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3C 어널리시스가 있습니다. 자, 패스트에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직접 내용을 더 추가한다면 이런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트 앤 스티브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내가 이 한 페이지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 중국 MBA 학생들이 모른다. 그러면 바로 구글에 가서 검색하고 찾아서 전체 제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듣는 방법은 그때그때 모르는 단어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놓고 그 찾아놓은 웹사이트 주소와 내용을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학습 노트라 그럽니다. 학습 노트로 만드셔서 따라오시는 게 아마 수업을 듣고 이해하시고 또 시험을 보시는데 좋은 성적을 내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패스트 앤 스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다, 처음 듣는다, 그러면 바로 찾아서 기록해놓고 공부하시는 그런 버릇을 가지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릇 또는 습관이라 그러죠. 그 다음 보면 3C 어널리시스가 있습니다. 3C 어널리시스 되게 중요하고 기본적으로도 많이 쓰는 겁니다. 3C 어널리시스. C가 3개입니다. 그죠? C가 3개니까 C로 시작하는 단어.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커스터머의 C입니다. 두 번째 컴피티터, 경쟁자의 C입니다. 세 번째 컴퍼니, 자사, 우리 회사의 C입니다.
그 세 가지 C를 놓고 분석하는 방법의 이름이 3C 어널리시스입니다. 자, 그 다음 왼쪽에 보시면 요 아래 네 번째 C 여기에 제가 다섯 번째 C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여섯 번째 C로 가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이 흐름 C로 시작하는 이 모양도 여기도 제가 직접 만들어낸 논리적인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뭔지 반드시 잘 기억을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한 장으로 정리하는 거고요. 그렇죠? 혹시 학생 중에 제가 여기 보면 큐티 프로페서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평생 살면서 누가 나한테 큐티하다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들어서 제가 쓰는 거예요. 저희 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화살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요 에어리어까지는 전략과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전략을 분석한 이후에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어디냐? 기업 내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업 내부로 들어가면 저는 첫 번째 맞이하는 게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색깔을 좀 달리할까요? 색깔을 달리하니까 이쁜 것 같습니다. 파란색 좋습니다. 이것도 좋다. 주로 저는 여기 있는 무지개 색깔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요거 글씨 하얀색으로 한번 바꿔보죠. 괜찮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케팅 전략이 됐던 또는 전략이 됐던 또는 창업론이 됐던 어디에 가든지 저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 지식의 프레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거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한 장의 PPT입니다. 꼭 이 부분 잘 기억을 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걸 마치 옛날 이야기 하듯이 잘 따라서 설명하거나 말로 할 수 있으면 수업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업 안으로 들어와서 마케팅 스트래티지를 만나는데 첫 번째 단어 세그멘트, 타겟팅, 포지셔닝 줄여서 STP라고 합니다. STP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옆으로 가시면 마케팅 전략을 짰으니까 이제 마케팅 전술을 짭니다. 마케팅 전술. 그 안으로 들어오면 마케팅 믹스 전략이 있고요. 마케팅 믹스 전략. 자, 믹스한다 그랬으니까 믹스할 재료가 필요합니다. 뭘 가지고 믹스할 건지. 그거를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덕트, 플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다음에 마케팅 강의가 됐던 전략 강의가 됐던 4P 네 가지 P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순서 잘 기억을 하십시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 네 개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조업 베이스의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때는 이 네 개 가지고
이해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져서 네 가지 P에 추가되는 네 가지 P가 필요합니다. 즉 여기서 포피라 그랬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뭐냐면 마케팅 믹스 전략을 짤 때 네 가지 필요한 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중에 순서가 프로덕트, 플라이스, 프레이스, 프로모션. 그런데 세상이 복잡해져서 네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 추가되는 첫 번째 얘기를 여기는 이렇게 제가 순서를 바꿔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꿔보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추가되는 P, 그게 바로 people입니다. 즉, 사람들은 그 회사 임직원 또는 종업원들의 태도, 종업원들의 자세, 이런 것들을 보고선 그 회사 제품의 품질의 서비스의 질을 느낀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뭐 삼성과 LG 하고 댕기는 외모나 일하는 방식 이런 게 두 그룹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사람을 보고선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종업원들에 대한 관리 또는 종업원들에 대한 처우 되게 중요합니다. 추가되는 네 가지 P 중에 첫 번째 피플이었습니다. 네 가지 추가되는 P 중에 두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사람들은 그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하고 받아보고 사용할 때 주문할 때 과정 또는 막상 배달을 받아놓고 물건을 개봉해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송 처리 다시 환불 교환 요청을 했을 때 그때 일하는 프로세스 그런 각각의 프로세스 또는 전화를 걸었을 때 상담원이 일하는 프로세스 일하는 프로세스를 보고선도 그 회사 제품의 퀄리티의 품질의 차이를 느낀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피지컬 에비던스입니다. 저는 물리적 증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예를 드는 실제 사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인도에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카레, 점심에 카레, 저녁에 카레. 그 다음날 아침에 카레, 점심에 카레, 저녁에 카레. 이렇다면 우리 같이 간 사람들 어떨까요? 그죠? 오늘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니까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랑 같이 인도 뭐 뉴델리가 됐던 캘커타가 됐던 며칠째 계속 카레만 먹고 다니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약에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런 로고를 보면 어떨까요? 그때 드는 느낌, 그때 드는 느낌을 다른 말로 하면 뭐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대부분 트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트러스트. 즉 사람의 마음과 이미지에서 트러스트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증거, 대표적인 게 뭘까요? 상표, 로고, 문양, 디자인, 색깔, 모든 걸 피지컬 에비던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네 가지 P에 추가되는 네 가지 P, 그 중에 첫 번째 people, 두 번째 프로세스, 세 번째 피지컬 에비던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뭐냐? 여러분이 창업을 하던,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앞으로 우리는 뭐뭐뭐 해주겠다, 뭐뭐뭐 하겠다. 고객과 경쟁사 또는 지역사회와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뭐뭐뭐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추가되는 네 가지 P 중에 네 번째는 바로 프로미스의 P입니다. 자, 우리는 마케팅 믹스의 네 가지 프로덕트, 플라이스, 프레이스, 프로모션 추가되는 네 가지 people, 프로세스, 피지컬 에비던스 마지막에 약속, 프로미스에 대한 8개를 배웠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페이지에서 갈 방향은 아래의 화살표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던 즉 이 부분에서 얘기하던 내용들이 여기로 내려오면 4P가 4C로 바뀌었습니다. 4C. 그거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내용은 실제 수업에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것이 확장돼서 4E로도 바뀐답니다. 그렇죠? 그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런 개괄적인 내용을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엔 다시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친구가 나와요. 이 친구는 여기 있는 그 친구입니다. 똑같아요. 즉, 이 친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입니다. 즉, 쭉 보시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략과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플로우를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 다음 창업과 관련돼서 또는 최근에 가장 많이 핫하게 제공되고 있는 이론적 프레임워크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 캔버스라 그러기도 하고요.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 9 블록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 9이니까 블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블록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구성돼서 전달되는지에 대한 내용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전달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창업을 하면은 저기에 저 페이지를 각각 또는 팀으로 구성해서 한 회사에 또는 새로운 창업하는 회사에 비즈니스 모델 9 블록을 짜서 제출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하기 되게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